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SNS를 지배하고 있는 두 사람의 농객, 얼굴 없는 농객입니다. 한 사람은 진인 조은산, 유명한 시무칠조 상서문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분이 어떻게 보면 여자 조은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가정주부, 밥하다가 화가 나서 뛰쳐나와서 글을 쓴다는 삼호 어묵이라는 필명을 가진 이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문필가가 아니고요, 그냥 성실한 생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서 문필가들이 빠지기 쉬운 현학적인 또는 어떤 관념의 유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생활에 딱 밀착한 주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게 어떤 학자보다도 저는 가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이 진인 조은사는 이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무주택자로 3등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 다주택자를 악으로 본다. 그리고 1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는 지고지선한 사람들로 본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것은 허위다, 위선이다. 이렇게 아주 통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쾌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은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의 호위무사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림태주라는 시인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조은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림태주의 반박에 조은산 씨가 재반박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인 조은산이 묻는다. 림태주에게 묻는다는 뜻이죠. 너희 백성 1조는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뺏는 쪽이더냐? 빼앗기는 쪽이더냐? 임대인이더냐? 아니면 임차인이더냐? 다주택이더냐? 아니면 1주택이더냐? 내 스스로 너희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다. 그렇다면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하여 재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희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 나는 5천만의 백성은 5천만의 세상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너희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며 3천만의 백성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 나는 가진 자의 세금을 논하지 않았다. 나는 가진 자의 세율을 논하였고 민심의 척도라 정의하였다. 나는 백성의 하나됨을 내세웠고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를 들어 한 그릇 가락국수로 내 소망을 대신 전했다. 여기서 요 대목입니다. 너희 백성은 이 나라 자가 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며 3천만의 세상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자가 보유율이 그러니까 60%입니다. 60%.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중에 60%면 어떻게 약 3천만 명은 집에 산다 이거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2천만 명은 자기 집이 아니고 새집 이런 데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은산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새집에 사는 집이 없는 사람만 백성이고 자기 집에 사는 3천만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천만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아니냐. 3천만은 백성 아닙니까? 2천만만 백성이고 3천만은 백성 아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통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호 어묵 씨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척하면서 사실은 집값을 잡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도록 방치를 하는 게 자기들 정권 연장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집값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표밭이 된다. 집을 가지면 사람이 주인의식이 생겨가지고 보수화가 된다. 보수화가 되면은 좌파정당 안 찍는다. 그러니까 고의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조은산 씨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더 상세하게 글을 쓴 게 어제 제가 그 1부를 소개해 드렸고 2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지난 6월에 쓴 글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 왜 집값 못 잡느냐고 화내시면 어떡하나요? 집을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 여기서 100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갔어도 결과는 180석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싶겠습니까? 부동산 값을 안 잡으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그러면 왜 집값을 잡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던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는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건 아예 집 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 없는 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이나 많이 내어서 진짜 서민들에게 그 세금으로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은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모 어묵 씨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은 지주로 본다는 겁니다. 지주. 그리고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주가 아니라 농민이나 노동자로 본다는 거죠. 피지배계급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정책에 딱 들어맞습니다. 지주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세금으로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자기들 보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농민들을 지원하면은 선거 때 이긴다. 그런데 집값 왜 잡느냐? 오히려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보이실 겁니다만은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 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를 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보기도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 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 개천론은 뭐냐? 굳이 용되려고 하지 말고 개천에서 잘 살 수 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혹시나 지지자들 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 점 흠결 없이 완전한 무결한 분이니 현 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개천에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개천 사다리를 오른다. 집을 산다. 집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말하면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냐? 타파의 대상, 즉 죽창감이죠. 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 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팍팍 해주고 나무 집에서 새빵살이 맘 편히 하라고 전월세법 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 정부는 자기 집값 깼다고 열심히 뛰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에서 정부가 주는 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표밭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 사라고 1주택 주택담보 대출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 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 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그대로 있는 동안에 5억 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 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 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 돈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지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로는 깨달으셨을 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 하냐?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 안 잡았으면 3배, 4배 오를 거 2배로 선방해서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 아무래도 세된 것 같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 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 이건 꼭 부동산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턱 먹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 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 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악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이 폭발할 겁니다. 앞으로. 슬프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눈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의 말에 상당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 기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펴는 정책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접근 방법이 옳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급투쟁론, 극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이념에서 나옵니다. 그 이념은 이 세상을 다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1대1로, 아니 4분 5열. 그 가장 핵심은 지주, 자본가는 적이다. 노동자, 농민, 우리 편이다. 요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현대적으로 나눈다 이거죠. 집 가진 사람이 지주다. 집 갖지 않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갖지 않는 사람 2천만 명. 집 가진 사람 3천만 명. 그래서 집을 갖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은 좌파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계산으로서 집값 잡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집값을 안 잡고 있다는 것이 사모 어묵 씨의 시사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